김희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보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각 보험사들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보험 정보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운전자 보험도 업그레이드 하세요입니다. 그래요,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게 그냥 말이 비슷한 거 아닌가, 같은 거 아닌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그 둘의 차이점부터 저희가 좀 명확히 짚고 갈게요.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나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보험이고요. 둘 다 자동차 사고를 처리해 주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교통사고는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 다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배상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때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바로 민사적인 책임인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인 것이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은 보상의 한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가끔씩 보면 내 차가 좀 오래됐다고 혹은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의무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 가끔 뵙는데 이럴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사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중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과 같은 사고는 나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겠다라고 하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형사적 책임, 징역, 금고, 벌금, 그리고 형사합의금과 벌금 부과 등을 해결할 수 있고 행정적 책임까지도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장하는 대상도 다르다 보니까 이 보장 범위나 내용도 상당히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우선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에는 가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닌 선택적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가입된 자동차와 그리고 그 자동차에 지정된 사람만이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운전자 보험은 나에게 이제 드는 보험으로서 내 자동차가 아닌 내가 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앞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해결해 주지 않는 어떤 형사적 또는 행정적 책임 등을 보상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로 12대 중과실 중에서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그리고 20km 이상의 이런 과속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 일반적인 이제 운전자들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고 그리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만약 사고가 난다면 형사적 책임
책임까지 이제 물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더 주의하셔서 운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입니다. 이후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에게 드는 이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보장 내용이 더 다양할 텐데요. 그 보장 내용 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세 가지 이제 특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합의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의 병원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상해, 즉 6주 이상 이제 진단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검찰에 고소를 당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아주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운전자 보험을 2016년도 12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고객이라면 먼저 합의를 본 다음에 본인이 합의금을 지불을 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게 되면은 이제 그 합의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돈이 없는 경우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1월 이후부터는 이제 합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뀐 거죠. 합의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3천만 원 한도였는데 지금 최고 이제 보험회사 합산해서 2억까지 지금 가입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의 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합의금조차도 많이 올라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특약은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걸 방어 비용이라고 불렀었고요. 지금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신체 상해와 관련해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에 가입한 금액 내에서 실제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큼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다만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특약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이전에는 대부분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전 보험사 합산해가지고 4천만 원 한도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실 경우에는 4천만 원 한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가입 한도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주요 특약들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한 가지 특약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나머지 하나는 벌금 특약입니다. 벌금 특약은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 신체 상해와 관련해 받은 벌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최근 민식이법이라는 스쿨존의 어린이 사고에 관련에 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었을 때 상해 운전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특약 같은 경우 2천만 원 한도다 보니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로 나누어서 가입을 한다면 부족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특약으로는 대물 벌금 특약이라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 확정된 사고 벌금형이 확정된 한 사고당 500만 원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 민식이법이 또 최근에 통과가 되면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기존에 뭐 500만 원 한도의 벌금
보장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좀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것도 든든히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실제로 이 운전자 보험 내가 사고를 안 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실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 얘긴데요. 제 친구가 이제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꼬리 물기로 신호 위반을 하게 되어서 그만 이렇게 건너편에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피해자가 전치 20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치명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친구가 이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민사 합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꼬리 물기 신호 위반 때문에요. 이제 제 친구가 형사 합의도 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수천만 원의 돈이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 이때 제 친구가 운전자 보험이 하나 있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운전은 아차하는 순간에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조심하셔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사고를 낸다면 당연히 죄책감도 크겠지만요. 또 그 뒤이어서 다 따라오는 게 뭐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정신 차릴 새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보면 좀 후덜덜하네요. 보통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전치 1주당 합의금이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 선으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현주 전문가님이 친구분처럼 사례처럼 피해자가 전치 20주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최소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에서 아마 합의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뭐 꼬리 물기라던가 아니면 불법 유턴 같은 사고를 통해서 뭐 승합차라던가 버스 같이 탑승자가 많은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라던가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내 신호 위반 때문에 이제 형사합의를 요구하시게 된다면 뭐 억 단위 넘어가는 건 뭐 금방이겠죠. 네. 만약에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면 뭐 극단적으로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중과실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운전자 보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맞아요. 그 전에 정말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네, 죗값도 좀 치렀으면 좋겠는데 아유 참 피해자들은 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고요. 이 중과실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과실을 떠나서요. 정말 사회적으로 악이라고 이제는 규정이 되고 있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래 보험이라는 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모든 운전자 보험의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행위들은 솔직히 범죄 행위입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은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이런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보다 사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피해 규모도 엄청 크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인식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범죄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운전을 위해서요, 효율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이제 전문가들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이제 특약 형태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없는 상품들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가입하고 나면
뭐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던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특약들을 추가하는 게 안 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상해와 관련된 특약이라던가 이 운전자 특약을 같이 묶어서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일반 보험에서 가입 안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약들을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방법도 잘 고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료는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오.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야, 됩니다. 이 저렴한 가격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운전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 3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돈을 더 내고서라도 좀 든든하게 보장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운전이 생업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필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가계 부담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금 특약도 중복 가능한 회사가 이제부터 있고요. 그리고 일부 특약과 함께 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험만,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운전자 보험을 2가지 정도 가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금액보다 납입보험료보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입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갱신형 보험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또한 일반 자가용 운전자보다는 법안의 변경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때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한 법안을 따라가서 보장의 혜택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생업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갱신형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이 좀 업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갱신형 보험으로 든든하게 준비하기를 추천해 드린다는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교통 관련 법규들도 바뀌고요. 뭐 합의금의 액수라든지 물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업그레이드 하듯이 운전자 보험도 업그레이드 할 때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은 과거와 현재 이 달라진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 이제 형사비금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상 금액이 정액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의 정액형이 이제 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 상대방과 뭐 얼마를 합의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딱 약정된 금액만 지급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요, 내가 가입한 보장 금액 내에서 실제로 나간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금액이 1억 원인데 상대방과 3천만 원에 합의를 했으면 3천만 원의 실손 금액을, 그리고 합의 금액이 만약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예전에 가입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대부분의 한도가 3천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상대방, 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또는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금액이 내가 가입한 그런 금액보다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른 선임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으로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낮은 한도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최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이 정도의 한도 등으로 꼭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짚어드리면 예전에 그 가입하신 거 증권을 열어보셔서 형사 합의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운전자 말고요, 옆에 동승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동승자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정말 운전자 보험도요,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 나도 가입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만한 항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좀 아까 말씀하셨던 민식이법을 생각해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사고가 났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과연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우선 최소한 1억 이상은 최대 2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준비하실 것을 우선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벌금도 2천만 원 이상은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하실 건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의도치 않게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법으로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보험 특약 중에 하나가 바로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법률 손해비용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구성을 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식 재판을 가게 될 경우까지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운전을 안 하더라도요, 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없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그럼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던 운전을 하지 않던 만 18세부터 80세까지 이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 적용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운전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부상 처리 비용이 운전할 때 적용받지만 비운전자들은 동승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차이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이 운전자 보험 들으신 것처럼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특약들도 참 많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에서 활용하면 좋을 만한 유용한 특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운전자 보험은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보통 상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금,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는 것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사고 시에 급수로 분류해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로서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이제 제일 낮은 14등급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네. 14등급은요, 단순 타박상이나 염자 등 이런 통원으로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서 14등급만 사실 받아도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로서 지금 요즘에 한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요, 이 특약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병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때까지 보험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최고 80세까지 이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상해 담보를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노년층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상해에 관한 부분들도 저렴한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 가능하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요, 운전자 보험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 주제로요, 전문가들의 이야기 꼼꼼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전자 보험도 혹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들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역지사지의 보험이다. 역지사지. 네. 네. 제가 가끔 시청자님들 전화를 받을 때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되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가해자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운전자 보험을 그냥 기본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나는 또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 만큼 또 내가 또 든든하게 가입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조용철 전문가입니다. 네, 영화 타짜에 나온 대사를 조금은 인용을 한다면 묻고 더블로 가. 여기도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네요. 네. 하나의 운전자 보험은 묻어두시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그러한 보험 더 큰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보장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더 하나를 추가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전이 특히 업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꼭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은 정현주 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성비 끝판왕이다.
적은 돈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험에서 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경화 전문가입니다.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운전, 셋째도 안전운전. 이제 보험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난 다음에 후속 처리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해자든 피해자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더더욱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참, 이 건강보험도 그렇지만요. 운전자 보험도 늘 얘기를 들어보면 아플 일 없고요. 또 남 가해할 일 없는 보험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일이 없는 상태가 제일 좋겠지만 늘 사고는 어떤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톡톡 보험 설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입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꼬꼬마 사원 창희. 신입사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오늘은 같은 팀 직속 선배인 찬이가 편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긴장 모드네요. 아이 창희 씨, 편하게 앉아 편하게. 회식 자리에서 좀 편하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각 잡고 이 뭐한 짓이야? 어? 아닙니다. 하늘 같은 선배님 앞에서는 이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아우 그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을 거면 술맛 떨어지니까 집에 가. 집에 가. 아우 진짜 같이 술 못 먹겠네. 아니 그러면 좀 풀고 있을까요? 아우 그래 좀 편하게. 아우 숨 막히겠어 진짜. 좀 편하게 있어. 요즘 유행하는 플렉스로. 플렉스? 뭐 플렉스 그런 게 또 유행이야? 예. 플렉스? 이렇게 편하게? 아이고 참. 그래 얼마나 보기 좋아. 여기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자 한잔해. 짠. 야, 마셔. 오늘 선배 만나서 정말 행복해. 근데 상희 씨 이제 뭐 회사 생활 좀 했으니까 학자금 대출은 좀 갚았나? 이제 일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갚겠습니까? 회사 열심히 다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빨리 갚아야죠. 그런 자세 좋아. 그런 자세 좋아. 플렉스. 한 잔에. 어머.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어색했던 선후배 사이는 온데간데 없고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요. 처음으로 후배가 생긴 찬이는 학자금 대출, 적금, 보험 등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적금을 들어야 돼. 적금. 버는 족족 써내끼면 안 돼. 버는 족족 그냥 빡빡 이거 묶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적금을 꼭 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후배님? 적금 넣는다는 말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많이 늘었는데? 오케이. 이거 어디서 선배 앞에서 오케이. 이런 자세 좋아. 선배. 이렇게 친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후배님 그나저나 저기 보험은 들었나 보험? 아직 뭐 학자금 대출도 못 갚는데 아니 보험까지 어떻게 넣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이고 보험은 보험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험은 그냥 필수야. 필수 꼭 들어야 된다고. 응? 아니 제가 그 보험 무식자래 가지고 그 보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선배님? 좋아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너무 좋아. 응? 선배가 하는 얘기니까 내가 이제 알아보겠다. 이런 배움의 자세. 이거 너무 좋아. 창희. 따봉. 좋아. 선배 술 없는 것 같은데. 술 더 시켜. 술을 안 먹을 때고 똑같아. 똑같이. 하나도 안 취해. 나 백찬이. 술이 안 취해. 술이 안 취해. 똑같아. 근데 나 선배. 집에까지도 똑바로 걸어간다고 내가. 선배 근데 보험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보험. 예. 야, 술 더 시키고. 예. 이제 한잔하고. 보험 이거.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보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보험만 잘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회초년생 보험가입 순서 알려주세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복 보장을 피해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손 의료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 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의 보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 3대 진단금 특약 및 수술비 특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내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나 재활, 요양에 발생하는 목돈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생활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진단금과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내 몸에 후유장애가 생겨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생활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톡톡본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톡톡 보험 설계가 방송됩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하나, 2중 3중 중복 가입. 헛나가는 보험료 막자. FMSS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중복 가입을 딱 막아드립니다. 둘, 불필요한 보장 빼고 필요한 보장 쏙쏙 채우자. 아는 사람 부탁으로 그냥 가입했는데 필요 없는 보장만 잔뜩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가입된 상품의 보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수입, 재산, 직업, 나이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꼭 맞는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셋, 매달 나가는 보험료 다운. 노후 설계 업.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것만 줄여도 노후 대책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보험은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리고요. 3년마다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도 평생 안 오르는 보험료로 바꿔드립니다.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병 무료 보험 진단. 톡톡 보험 설계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요, 전화로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전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진주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45살이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 보험 상태가 어떤지 점검받고 싶어서 문의드렸어요. 네, 맞아요. 이 문의 주시면서 증권을 함께 보내주셨죠. 저희 전문가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보험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시청자님이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좀 보니까 한 달 보험료는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총 6건을 가입하고 계신데 실손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암보험 하나, 그리고 2대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 좀 특이한데 운전자 상해보험이 3개. 오, 저희가 뭐 든든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3개나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이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운전자 상해보험을 3개나 가입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중복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어달라고 전화가 오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운전자 상해보험이 3개나 되는지도 몰랐네요. 아이고, 네. 문의해 주시는 대부분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보험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지인들 전화가 오거나 뭐 전화로 권유가 오면 그럼 그 중에 뭐 제일 저렴한 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져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10년 또는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셔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요? 분명히 제 지인 설계사가 10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는데요. 이상하네요. 예, 저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이 보험들은요, 10년, 15년 이제 갱신으로 최대 100살까지 이제 갱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가입 시점에서 시청자님 나이를 이제 고려한다면 앞으로 총 4번 정도의 갱신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4번이나 갱신된다고요? 그럼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갱신형 보험인지를 모르고 가입하시는 고객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제 갱신형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비갱신에 비해서 이제 진단자금, 즉 보험금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뒤에 오를 이제 보험료를 생각하지 못하고 덥석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주변에서 보니까 갱신형 보험이 무섭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10년 전에 3만 원짜리 안보험 하나 들었던데 이번에 갱신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던데 보험료가 무려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 듣고 내 보험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럼 저도 같은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이 자꾸만 오르는 보험료 앞으로 4번이나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시죠? 이럴 때는 이 부담 미리 덜게 비갱신형 보험으로 미리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올해 나이가 이제 45이시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보험료 다 내놓으시고 나중에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아예 갱신형 보험밖에 없고 비갱신형 보험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방송 좀 보시고 갱신형보다 비갱신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구분지어서 가져가는 게 참 좋은데요. 지금 시청자님과 같이 연령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현재 나이가 뭐 60대 후반이나 7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을 유지하셔도 보험을 가입하셔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좀 추천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비갱신형 보험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직 젊으시니까 앞으로 4번의 갱신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금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실손보험 1개, 그리고 운전자 상해보험 1개, 그리고 암 보장 및 이대질환 진단금이 포함된 보험 1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총 3개의 보험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그리고 무해지 상품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요, 20만 원 안에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실손 보험료가 약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운전자 이 상해보험도 요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최대 2억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4천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 뭐 각종 상해 담보들을 넣어도 또 2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보장으로는 뭐 진단금,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유삼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비, 이대 질환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 그 외 수술비나 입원비 등을 구성을 하셔도요, 12만 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총 보험료가 16만 원 정도에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보험료가 이제 4만 원이나 줄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그럼 남는 4만 원으로 다른 보험을 추가로 더 넣고 싶은데 뭐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시다면 뭐 유병장수 시대니까
치매 보험이나 간병 보험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바로 뭐 대선 공약일 정도로 맞아요. 네, 사회적 이슈죠. 그만큼 이제 개인이 짊어져야 될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크고 또 사회적 손실도 크기 때문일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과연 국가의 재정이 그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직접 내 치매에 대한 부분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보험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혹시라도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생활비로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매나 이제 간병보험 하나 들어야지 했는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줄어든 보험료로 다른 보험까지 준비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어떻게 상담 받으면 되나요? 방송 이후에 저희 전문가들이 다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상품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중복되어 있던 보험료는 좀 줄이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앞으로 더 오를 걱정이 좀 컸었는데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오히려 추가로 남은 보험료로 추가로 다른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상담을 좀 잘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내용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 사는 48대 주부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달 보험료만 꼬박꼬박 나가고 쓸 데도 없는 것 같아서 모두 다 해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험을 해약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보험을 다시 준비해볼까 싶은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건강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쾌차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필요성 없다고 생각하고 해지를 했더니 덜컥 몸이 아파서 보험의 혜택을 못 받으신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그 한 명이었거든요. 네, 또 매달 나가는 이제 보험료가 괜히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막상 이제 해약하고 나서 또 아프기 시작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제약이 사실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 현재 지금 몸이 어디 안 좋으신가요? 지금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3년 넘게 먹고 있거든요.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는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성인병이 나타나더라고요. 고혈압, 당뇨가 있는 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시청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혹시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이제 가시거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조금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2달 전에요. 잇몸이 부어서 치과 다녀온 적이 있고요. 작년에 건강검진 갔다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용종을 2개 뗐고 입원은 안 했어요. 암은 진단받은 적은 없어요. 네, 크게 아프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지금 뭐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거나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했거나 또 5년 이내 암 진단, 그러니까 이게 유병력자 보험 가입 요건이죠. 이 3호에 해당하는지 요거 물어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개월 이내 간단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셨고요. 대장 용종 제거를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사에서 이제 예외 인수 조건이라는 그 조건이 있어서 거기서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325 이렇게 고지하셔가지고 완화되어 있는 보험들을 찾으시면 다양해서 지레 겁먹고 이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번 전문가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저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타러 가거든요. 그건 괜찮나요? 아, 네. 일단 단순하게 정기적으로 검사하신다거나 약 처방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거는 일단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번에 갔더니 의사가 환자분 요번에 조금 검사 수치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재검사 소견이라던가 또 이거 좀 추가적으로 좀 검사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추가 검사 소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데 조금 제약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히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건물 내부 청소 아르바이트를 가거든요. 이럴 경우에 직업을 주부라고 해야 할지 청소원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험 가입할 때 직업도 중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병력 사항이나 그다음에 직업 그리고 주소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직업이 중요하냐면 직업군에 따라서 보험료가 측정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위험직 즉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직 위험한 일을 하신다면 보험료 지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도 그만큼 해당되는 금액이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요, 이제 위험도가 이 높은 쪽을 적용을 해서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업군을 이렇게 속여서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밖에 보장을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뭐 프리랜서 분들도 많고요. 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위험도가 높은 쪽을 적용을 해서 고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고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실손이나 암보험 등의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 네. 일단은 고객님 지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서 보면은 병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실손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 실손보다는 유병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비쌀 건데요. 이제 시청자님 보험 나이로 계산했을 때 2만 원대 후반이나 3만 원 정도 해서 실손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굉장히 보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암 진단자금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각각 진단자금 2천만 원에 이제 입원비 특약, 그리고 각종 수술비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장을 보시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20년 납에 이제 100세 만기로 해서 무해지 상품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릴 경우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안쪽에서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 정도면 저도 부담 없는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유병자 실손은 일반 실손과 많이 다른가요? 유병자 실손은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실손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유병자 실손의 경우에는 일반 실손 보험하고는 좀 다르게 약제비, 아까 시청자님 약 타러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제비와 그리고 3대 비급여라고 해서 MRI라던가 MRA 검사, 그리고 또 비급여 주사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뭐 예를 들면 도수 치료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은 되지가 않는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뭐 그걸 뺀 나머지 입원비라던가 통원비들은 거의 다 보장이 되니까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것은 3년마다 보장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불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더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도 이제 고혈압 약이랑 고지혈증 약, 당뇨약을 다 드시고 계시던 제 고객분이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년째 누워 계시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유병자 실손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되게 안타까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유병자 실손 보험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약을 매달 타러 가는데 약값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실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겠지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서 좀 걱정이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상품들은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인가요? 네,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요. 저희가 다시 연락드려서 도움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방송 중이라서요. 전화 끊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톡톡 보험 설계는 늘 다양해지는 보험 정보들 그때그때 재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더 새로운 보험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